안녕하세요, 블랙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폴리탄 괴담을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서관에 함께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땡땡 도서관 관리자가 된 분께 드리는 안내서입니다. 부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반드시 이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칙을 어겨 발생한 모든 일에는 저희 땡땡 도서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7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할 시 즉각 다른 이유를 둘러대고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은 본 도서관의 현재도 차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71번 책장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그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3. 3번 책장의 맨 윗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책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책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시 바로 이용을 중지시키고 해당 건물의 4층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4.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 존재합니다. 즉 그곳을 비추는 카메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도서관 청소 후 파란색 대출 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분실물 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달에 발견한 대출 카드는 발견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6. 당신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 관리자는 다음날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일 것입니다. 7. 오후 10시 이후로는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도서관에 있을 경우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막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십시오. 이에 반하는 문항은 절대 따라서는 안됩니다. 8. 7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귀를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9.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그 행동을 제재하세요.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두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후 12시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10. 매주 월요일에는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무시하세요. 11.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를 어기시 발생하는 어떤 결과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의 땡땡 도서관의 관리자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하버 동물병원 야간 근무자로 채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우리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래의 근무 수칙을 기억해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입원실에는 관찰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찰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전 1시 21분부터 3시 47분까지는 어떤 약제도 구강 투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투약 지시가 있을 경우 무시하십시오. 3. 야간에 검사실에서 전화벨이 울릴 경우 먼저 로비로 나옵니다. 로비에서 들리지 않는 경우 다음 정각이 울릴 때까지 어떤 전화도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별첨 문서에 받지 말아야 할 번호 리스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전화가 오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한 후 받지 말아야 할 전화라면 보이스메일로 넘어가도록 둡니다. 5. 우리 병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응급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야간 근무 중 고양이가 피 섞인 구토 증상을 보이며 눈이 흐려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이때 절대로 다른 병원을 추천해서는 안됩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벌점 문서에 전화왔던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6. 야간 근무 중 벽이 파란 화장실을 보게 된다면 즉시 건물 내 모든 등을 소등하고 모든 문을 경비 모드로 세팅한 뒤 밖으로 나오십시오. 10분 이상 지난 뒤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병원의 모든 화장실 벽은 흰색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7. 안경을 쓰고 지저분한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뇌졸중으로 입원한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검진을 도와달라며 말할 경우 먼저 해당 수의사의 신발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신발끈이 풀려 있다면 곧 가겠다고 대답한 뒤 무조건 왼쪽에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어떤 방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방을 나서십시오. 8. 복도 끝에서 검은색 대형견이 서 있을 경우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장 가까운 문으로 천천히 뒷걸음해 들어가십시오. 절대 개를 불러서는 안되고 절대 눈을 떼서도 안됩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까지는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9. 자정 전에 건물 내 모든 거울을 가리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가리지 못한 거울이 있을 경우 발견 즉시 출입문을 모두 안쪽에서 잠그고 본인 자리 책상 아래에 대피하십시오. 오전 7시까지 절대 책상 아래에서 나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10. 우리 병원은 어떤 경우에도 초록눈의 검은 고양이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 안에서 초록눈의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리셉션에 기록된 긴급보조 번호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가 끝나고 기가 중, 근무 중 다친 기억이 없음에도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는 보통 3시간 이내 사라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수준의 상처가 있을 경우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두껍게 도포하여 질 식사를 유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러브모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 항목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모텔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방문을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에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아서는 안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도 안 맞으므로 방문 안쪽의 손잡이에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닫아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2.
객실 전화로 2층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면 절대 전구를 걸기 위해 가시면 안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뒤 모텔 전체 데스크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십시오. 방송 내용은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모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수층에만 존재하며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존재합니다. 3. 가끔 모텔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텔에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목을 맨 여성 시체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만한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은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에게도 꼭 알리십시오. 4.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온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길을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됩니다. 5. 갑자기 뱀이 쉬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린 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추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호출해 천장이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6. 복도의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서 직원과 이용객들 모두를 전원 대피시키시오. 인원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용객들에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이용객 때문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원 체크 시에 비는 인원이 있다면 2시간 후에 들어갔을 땐 점액이 발견된 층으로 가서 자취가 이어지는 방으로 향하십시오. 미라처럼 메마른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7.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 코드, 전화선 코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8. 비오는 날에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을 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주지 마십시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해드린 후 그녀가 맞다면 열려있을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간다면 1번과 동일하게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9.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얼룩이 생긴 침대볼을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분 후 다시 확인하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인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볼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신 뒤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일주일 동안 그 누구도 체크인을 받지 마십시오. 10.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실하게 명찰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이유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지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신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11. 3층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십시오. 해당 위치는 모텔 거주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벽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인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2.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등의 요청이 왔다면 바로 끊으십시오. 관리실에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서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13. 이 매뉴얼에서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14.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의 CCTV를 오프 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모텔도 그렇듯 우리 모텔에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는 없습니다.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래는 학교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학칙입니다. 전부 숙지하신 뒤 하단에 서명하여 책상 서랍에 넣고 하교하시면 됩니다. 이 공문은 학교 교직원이 허가하지 않았으며 24기 학생회에서 독단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적힌 학칙에는 허구가 섞여 있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24기 학생회와 본교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 책상 위에 안경을 벗어두지 마십시오. 만약 그럴 일이 생긴다면 꼭 안경집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책상 서랍이나 가방, 주머니 등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경을 안경집에 넣지 않은 채 그대로 책상 위에 10분 이상 올려놓으셨다면 절대 안경을 다시 착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학생회실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안경은 하루 뒤 다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 별관에 출입 시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조를 짜서 출입하세요. 학기 첫날 담임 선생님께서 제비뽑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짝이 별관에 출입하기 위한 것인지는 절대 교사에게 묻지 마세요. 교내에선 별관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복도 오른쪽 끝에 계단만이 각 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관에서 엘리베이터의 안내 음성이 들린다면 그 즉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를 외친 후 별관에서 도망치십시오. 석식 시간에는 급식실 이용 대신 각 학급에 급식차가 배정됩니다. 절대 석식 시간에는 급식실에 내려오지 마세요. 만약 석식 시간 이후 급식실의 창문을 통해 누군가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대로 바닥에 누워 도움을 줄 누군가가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라다실 급식실의 식기는 모두 금속 재질입니다. 만약 오칠이 된 나무 수저를 본다면 즉시 영양사에게 알리고 급식실을 떠나세요. 담임 선생님이 외출증을 써주실 겁니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5교시가 지난 뒤 돌아오세요. 학교 도서관에는 미번역 원서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초록색 양장 원서를 발견한다면 펼쳐보지 말고 즉시 사서에게 전달한 뒤 조퇴하세요. 당신의 출석은 무사히 인정될 것입니다. 붉은색 양장 표지의 원서를 발견할 시 그대로 꽂아두고 나오세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 만약 별관에서 자신을 국어 담당이라고 말하는 남자 교사를 마주친 경우 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눈이 마주치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김 선생님은 작년에 정근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마도 안전할 것입니다. 4. 검은 넥타이를 맨 학생과 마주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무사히 나왔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본교의 각 학년별 넥타이 색상은 각각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눈을 마주치고 있다면 따라오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매점에서는 매실 음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매실 음료를 들고 있는 학생과 마주치거나 가판대에서 매실 음료를 본 경우 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또한 누군가 매실 음료를 권해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전교생 중 이 학칙을 어긴 사람은 아직 한 명도 파악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야간 자율학습 종료 후 학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학생의 임원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솔할 겁니다. 여기까지 본교에서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수칙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모두 숙지한 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서명을 한 후 책상 서랍에 본 공문을 보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학칙은 항목까지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학칙을 공문에서 발견하신 경우 공문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이것을 찢어버린 후 본관 5층에 위치한 생물실로 가십시오. 생물 담당 교사인 최 선생님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안전하고 완벽한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